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상반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반식에 대한 개념은 인수분해 단원하고 여러가지 방정식 두 단원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고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이 상반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풀이 방법뿐만 아니라 이 상반방정식으로 나오는 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상반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상반방정식은 일단 개수가 좌우 대칭인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등식이 아니다 보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수는 없고 x제곱을 묶은 다음에 나머지 식들을 x 플러스 x분의 1꼴로 정리를 먼저 했었어요. x제곱으로 묶든 아니면 등식이라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든 일단 x제곱을 제거하고 남은 식들은 개수가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 그리고 x랑 x분의 1 상수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x분의 1 우리가 변형 공식 단어에서 배웠던 이런 형태로 정의가 가능한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해서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꼴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 그리고 고차 방정식 단어에서 배웠었죠. 결국 상반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지만 정리만 잘해주면 2차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도 해가 나오는 그런 4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내가 두근 t를 알파랑 베타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구한 t는 결국 x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이용을 해서 다시 두 개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고차 방정식은 결국 2차식까지만 잘 만들어도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두 개를 만들면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안 돼도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냥 해만 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2차 방정식의 모양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결국 이 2차 방정식은 두 개 다 x제곱하고 상수항의 개수가 똑같은, 왜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가지고 정리한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항상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의 알파 베타를 가지건 간에 각각의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 항상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두근의 곱이 1이라는 건 결국 어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곱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숫자랑 역수관계인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근의 곱이 1이고 이 두 근의 곱이 1이면 결국 개수가 좌우대칭인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1이겠구나 라는 사실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랑 관련해서는 이따가 레벨 3의 합답형 문제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개수가 좌우대칭인 고차 방정식은 4차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라 5차 방정식도 존재를 하고, 이 개수가 좌우대칭인 5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것인가도 간단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 5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5차항부터 상수항까지 6개의 항이 존재를 하고, 요 각각의 매치가 되는 A, B, C 개수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A, B, C가 상쇄가 되겠구나를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좌우대칭인 5차 방정식은 일단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서 나머지 4차 방정식만 풀어보면 될 건데, 남는 이 목 부분의 4차 방정식도 개수가 좌우대칭인 상반식이다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A, B, C, C, B, A 순서로 적혀있는 상반방정식 5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4차식도 지금 4차항이랑 상수항, 3차항, 1차항, 2차항이 개수가 좌우 대칭인 4차식이 된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예제 문제로 간단한 개수가 좌우 대칭인 4차 방정식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4차항이랑
상수항, 3차항이랑 1차항이 좌우 대칭인 상반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일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에 5x 그리고 상수항이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x가 분모에 내려가는 분수식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 x랑 x분의 5가 이런 식으로 계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t를 x 플러스 x분의 1로 치환하겠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변형 공식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얘는 5가 곱해진 t라고 생각을 하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마이너스 6 또는 1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마이너스 6하고 1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일단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양변에 다시 x를 곱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 x 플러스 x분의 1이 1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되게 오메가6 같이 생긴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이니까 8 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하는 두근이 나올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메가6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해가지고 허근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한 4개의 근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서로 역수관계인가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차피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아, 얘네 둘이는 역수관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얘를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를 곱해야 되고, 그러면 9 빼기 8에서 분모는 1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해가지고 결국 서로 역수관계인 두 숫자겠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메가6도 마찬가지겠죠. 뒤집어서 실수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 켤레복소수의 형태로 역수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계수가 좌우 대칭인 5차 방정식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레벨 2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5차 방정식인데 5차항 상수항, 4차항 1차항, 그리고 3차항 2차항이 계수가 좌우 대칭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요 5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고 있겠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일단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4차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5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4, 5하고 마이너스 5에 1, 마이너스 1 하면 자연스럽게 해가 될 거고, 남는 4차식은 결국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하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계수가 좌우 대칭인 상반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남는 4차 방정식이 아까 레벨 1에서 봤던 상반 방정식이네요. 선생님이 일부러 계산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그냥 레벨 1에 있는 4차 방정식이 나오게끔 5차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5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x가 마이너스 1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에 오메가6 두 개를 이렇게 5개의 해로 가지는 5차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레벨 3를 보면 4차 방정식의 계수가 a, b, c, b, a 해가지고 좌우 대칭의 상반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 방정식의 해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합답형의 형태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네근의 곱은 1이다.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이 상분 방정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은
둘 다 각각의 두 근의 곱이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반방정식의 네 근의 곱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도 근이다. 요거는 틀린 얘기겠죠. 알파가 근이면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냥 역수관계에 있는 알파분의 1이 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근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 달을 보면 알파는 1이 근이면 1은 항상 중근이 된다 그랬는데, 알파가 1이면 요거의 역수 결국은 1이 하나 더 해로 등장을 할 거다 보니까 한 근이 1이면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1이 항상 중근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도 역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근이면 얘도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반방정식의 해의 특징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한 바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상반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가나다라에서는 하나가 1일 때 하나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상반방정식에서 나오는 하나의 근을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하나가 역수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근을 그냥 문자로 다 주어져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서로 역수 관계인가는 내가 임의대로 지금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많은 상관이 없는데 바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알파, 베타랑 감마, 델타를 묶었을 때 2가 항상 성립한다가 결국은 의도하는 거는 두 근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1 해서 더하면 2가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알파랑 베타가 서로 역수관계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4개의 근은 어떤 두 근이 어느 2차 방정식에서 나온 세트로 두 근인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파랑 감마가 세트로 역수관계일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역수관계인 건 맞지만 요 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두 개가 역수관계다 라는 이야기가 없이 그냥 네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더해서 2가 성립한다는 아니다 라고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4개를 다 더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가 한 근이면 나머지 베타, 감마, 델타 중에 누군가 하나는 이 알파랑 역수관계인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걔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랑 상쇄가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두 개의 역수관계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묶을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임의대로 알파랑 감마가 서로 역수관계다 라고 묶어놨지만 꼭 이럴 필요 없이 알파랑 베타가 역수관계일 수도 있고 알파랑 델타가 역수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파랑 감마를 역수관계로 세팅을 했으면 나머지 베타랑 델타 두 근도 마찬가지 역수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얘랑 요렇게가 역수관계로 날아갈 거고 얘랑 얘가 역수관계로 날아가서 결국 얘는 다 더하면 0이 되는 상황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상반방정식의 해가 역수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도 얘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역수관계가 어떤 식으로 역수관계인가는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은 상반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일단 이 상반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 상반방정식으로 나온 각각의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도 잘 기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상반방정식하고 관련해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